준비는 잘 됐습니다만 써질지가 문제입니다. 연습을 좀 했습니다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허허, 일필휘지는 아니어도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한시 한 구절 옮겨 적으며 이 여름 풍경을 즐깁니다. 깃털 부채조차 붙이기 나른해서 푸른 숲속에서 웃옷을 벗어 붙였네. 두고는 벗어 석벽에 걸어두고 이마를 드러내어 솔바람을 쐬네. 여기에 담긴 내용은 더위를 피하는 옛분들의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써서 그런지 이제 바람이 좀 붑니다. 솔바람 한 자락에 금세 땀이 식으니 여름엔 역시 산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또 하나 있다죠. 바로 여름 산에 짙푸른 기운을 듬뿍 머금은 산야초들입니다. 오늘은 올여름을 거뜬하게 넘길 수 있는 밥상 위의 보약 산야초를 찾아 떠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제천의 여름은 유난히 깊은 듯합니다. 산이 많아서 사방이 푸르기 때문일까요? 무슨 약초인가 이게? 이것도 약초 같은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삼복더위도 시작되고 또 진짜 여름 한복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쯤이면은 이제 복다림 음식들을 많이 드실 텐데 여기 이제 이 제천에서는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약초를 이용한 여름 보양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천 분들이 뭘 먹고 이 더위를 이겨내는지 그걸 한번 만나보고 눈으로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땅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제천. 그 중에서도 수산면 다불리는 보이는 것이 온통 산뿐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심상원 씨. 새벽부터 장작을 패느라 분주하군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은 오가피와 황기입니다. 뭘 만드는 걸까요? 두부 하려고요. 두부에 이렇게 약재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맛도 좋고 또 여기는 제천에보다도 여기는 더 오질해갖고 약초들이 많아요. 제천에서는 산과 들에 피어나는 산야초 중에서도 약성이 있는 약초를 이용한 음식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에 약초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제천의 밥상입니다. 벽 한쪽에 부지깽이 낙서가 정겹습니다. 미경이 이쁘다. 이쁘니. 아, 미경이 이분이 응. 미경이가 누구예요? 우리 막내딸 친구. 어머님이 보실 때 벽에 낙서를 하던 예쁜이 막내딸은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엔 다 늙은 흙벽만 남았습니다.
그때 먹던 두부 맛을 막내딸은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엄마 품처럼 부드러운 이 두부 맛이 그리워 목이 메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채 식지도 않은 두부를 싣고 부부가 길을 나서는군요. 구불구불 고갯길을 달리고 아슬아슬한 비탈길을 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경치 참 좋습니다. 이곳은 부부가 운영하는 주막이랍니다. 사실 운영이랄 것도 없는 것이 원래는 이 밭 때문에 지은 농막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도라지, 요거는 더덕, 요 5골은. 그리고 이제 점태 또한 6골은 황기. 산 비탈에 농사를 지어 먹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경운기도 못 들어오는 비탈 땅에 그래도 끈질기게 약초를 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료가 귀했을 때인데 비료 실어나려고 뭐 연탄 실어나려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소덩어리로 다 이제 실어나려고. 지금은 아니 그때 되면 참 좋은 거지. 누구나 뭐 시골 살다 서울 가 사는 식이지. 농사를 짓기는 힘들었지만 일교차가 큰 비탈밭은 약초가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랍니다. 심상원 씨가 주로 재배하는 것은 황정이라는 약초입니다. 약초라지만 이곳에선 흔하게 나던 것입니다. 이게 묵은 게 맛이 더 좋아. 이거. 옛날에 우리 조마금 했을 때 그럴 땐 지금 같이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살못이 이제 어른들 모르게 캐서 먹고 이러면 이거 맛있어요. 이거 캐 먹으면 거의 감자 비슷한 맛이 나면서. 본초 강목에도 황정은 기를 보하며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 쉽게 지치는 여름에 더없이 좋은 약초입니다. 시원한 매미 소리를 따라 저도 주막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산마루 주막 백봉. 아이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에 오시느라고. 근데 그래 높은 길이지 먼 길보다. 예. 아니 여기 근데 어쩜 이렇게 많이 와 계세요? 동네 분들은 아니실 테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부산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세요? 네. 아유 낙서가 뭐 대단합니다. 농막 앞으로 오다 가다 마주치는 등산객들에게 물도 주고 막걸리도 한 사발 나누다 보니 열게 된 주막입니다. 네. 남자를 잘 만난다. 잘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 여인들이 있었네요. 하나같이 명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 흔적이 얼굴에 보이십니다. 사모님은 참 고우신데. 아니에요. 아유, 별 말씀. 이렇게 고우신 분이 높이 갖다 놓으시면 어떠셔? 설마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답니다. 앞도 뒤도 산으로 막힌 다불리에 처음 들어온 날 산이 무서워 울던 새색 씨는 그래도 여기서 자식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어떤 하면은 뭐 산길로 오니까 어머 세상에 이거 산을 넘어도 그렇고 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이는 데도 없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오니까 이제 우리 시골 같은 이제 친정 같은 데는 한 150호가 사니까 그런 사람이 벅석거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았어요. 그런 데는 달래는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아야 살아 이러면 그냥 사는 거. 그렇지. 지금은 뭐 그때 지금 시절에는 그러면 대박 다 보따리 싸고 그러지 뭐. 지금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거 하는 거지 뭐.
8살이나 어린 꽃 같은 색시였습니다. 어린 색시가 안쓰러웠지만 상원 씨는 무뚝뚝한 충청도 남자. 그래도 아내는 쑥떡같이 던지는 한마디 본심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만 쭉 하고 이거 한 잔은 딱 먹으면 맛이 끝내준다. 근데 막걸리들이 어. 술 잘 쓰고 뭐 이렇게 놀러 잘 다니고 그러시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속상한 것도. 속상한 것도 있지 뭐. 가방에 잘 가시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리가 어이 이러고 하다가 아이 뭐 이거 주머니에 올 때는 아이고 이거 어디가 돈 꿀 때도 없고 이럴 땐 짤짤짤짤 매는 거지. 돈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쓰셔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서운한 일도 힘들었던 일도 세월이 지나니 추억이 됐습니다. 여름사는 안악들의 손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이거는 나물채예요. 주변에 먹을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군요. 부치기 꽂는데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제 눈엔 그저 풀로만 보이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이나 봅니다. 항정을 갈아서 부침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찰기가 있고 구수한 것이 감자전 비슷한 맛이 난다는군요. 주변에서 나는 민들레, 참치 같은 사녀초를 넣어 붙이니 그야말로 소박한 자연의 맛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손톱으로 만드신 거죠? 네.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가마득히 먼 세상을 바라보니 나를 덮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무거움이 있어요. 예.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자동차니 뭐니 건물이고 했는데 여기는 그래 그대로라 이 흙으로 바르고 하나면 나무로 이렇게 만든 이걸 보고 참 그 좋은 느낌이 좋은 걸 느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더위가 아니라 욕심과 번뇌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으로 짜증스런 더위를 없앨까? 집에 단정히 앉아 있으면 될 일. 눈앞에 보기 싫은 것들 없고 창 아래서 시원한 바람이 이네. 조선시대부터 제천은 대표적인 양용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국산 약초만을 고집한다는 제천의 약초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알아준다죠. 한기 싫어요. 한기요? 네. 아,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로 있지. 서울로요? 네. 특히 여름철 대표 약재인 황기 중 국산은 대부분은 제천에서 나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도 내륙을 잇는 제천의 지리적 여건은 이곳을 약재의 집산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천에서 30년 넘게
약재상을 해온 김용수 씨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2일 7일 장인데 부산, 영천, 의성, 대구, 영주 할 거 없이 다 거기서 올라오지요. 서울 양평서 오지요. 원주서 오지요. 대전서 오지, 청주서 오지 다 이렇게 오고. 약재상을 운영하며 영수 씨가 여름이면 늘 즐기는 음료가 있습니다. 생맥산은 여름에 더위를 이긴다고, 더위를 물리치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기를 돋워준다는 맹문동, 양기를 올려주는 인삼, 피로회복에 좋은 오미자를 넣고 끓여서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생맥산은 동의보감에도 사람의 기를 돕고 심장에 열을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기가 약해졌을 때 특히 좋다고 하니 곁에 두고 즐길만 합니다. 이곳의 약재 상인들은 여름이면 생맥산을 물 대신 자주 먹는답니다. 오랜 세월 약초를 다루며 쌓아온 지혜입니다. 시골 가서 약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보따리에서 짊어지고 큰 저 높은 산을 넘어서 그 하루 종일 걸어서 오게 되면 뭐 보통 한 50리길을 40리길을 등에다 지고 와서 건빵을 한 번 가져가면은 그 건빵에다가 옹당샘에 가서 그걸 물을 부어 가지고 그걸 불려서 그걸 앉아서 이제 그걸 정심으로 때우고 그걸 지고 와서 팔았으니까 그 어려운 고비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힘들었어요. 강원도만큼이나 산이 깊은 제천은 자생하는 약초가 6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약초꾼들이 자주 찾았죠. 20년 지기 약초꾼 주호 씨와 태섭 씨도 오늘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내가고 저 위에, 저 위에까지 올라가. 뜨거운 여름 태양에도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오릅니다. 주호 씨가 뭔가 발견한 듯한데요. 첫 수확이 무엇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전대요, 이 정도면 아주. 아, 네, 잔대로군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좋다고 하죠. 이 정도면 나이가 한 20년 넘었어요, 다. 20년이요? 예. 한 20년 거의 됐어요. 산 타는 지가. 제천 지역은 또 주변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좀 많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렇게 약초 쪽으로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는 젊은 게 아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초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쉬지도 않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보물찾기 하듯 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약초들을 찾는 재미가 참 좋답니다. 저도 이 더덕잎이 이렇게 생겼군요. 더덕, 잔대 같은 뿌리 약초들은 오래 묵을수록 그 효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산에 와야 10년, 20년 묵은 귀한 것들을 캘 수 있으니 비탈산을 오르는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죠. 이런 난간에가 딱 섰는데 착 미끄러짐이 그냥 딱 떨어졌는데 그거 완전히 가는 줄 알고 탁 했는데 자빠져서 몸을 이래 움직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오갈피 뿌리 캐갖고 이런 거 내려왔지. 굴러 떨어져갖고. 근데 떨어지셨는데도. 예. 이번엔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네요. 저거도 하나 더 키우면 저쪽에 거. 아주 이쁘게 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산삼 아닙니까? 이렇게 떼지어 있으니 저라도 신받다 외쳐야 할 판입니다. 사실 태섭 씨가 심어놓은 산양삼입니다. 산삼이 아니라 아쉽지만 내 약효는 비슷하다죠. 오, 산 이쁘게 생겼네. 이거 한 14, 15년 정도? 14, 5년. 네, 산도 워낙 잘 생겼네. 산양삼은 인삼보다 10배의 사포닌이 들어있어 여름철 원기 회복에 아주 좋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이 친한 마을 어른의 집을 찾았습니다. 산을 따로 이쪽 할머니는 두 사람의 방문이 반갑기만 한 눈치네요. 가가지고 구이하고. 우리 아저씨 아주 그냥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래. 왜요? 너무 잘해주니까. 동생같이 아들같이 잘해주시나? 예. 얘기했는데 훨씬 덜 적적하고 배에 보내시겠죠? 아이 그럼요. 그래도 수시로 찾아와야 또. 오늘은 오리까지 사들고 찾아온 두 사람입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할 참이죠. 이거 뭐라 그럴까, 개인이 먹으려면은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어쨌든 장사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래 접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제 어르신들 모셔놓고서 음식을 하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건 열매가 안 있고 파래. 20년이 넘게 형님 동생으로 지내다 보니 선한 마음까지 닮은 두 사람입니다. 비쌀 필요도 없을 텐데. 아하, 이 논우렁이 참 오랜만에 봅니다. 마을 웅덩이에서 잡은 자연산이라는군요. 논우렁이는 삶아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어야 제맛이죠. 칼슘이 풍부하고 성질이 차서 더운 여름에 먹으면 좋은 보양식입니다. 이게 진짜 국물이 진짜 이거예요. 두 남자가 팔을 걷어붙이니 오늘 여자들은 그저 보조 역할입니다. 음식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남자분들이. 잘해요. 1등 신랑 깜찍이에요 거기는. 집에서 할 줄 아니까 나와도 하지. 집에서 못하면 못해. 그래도 우렁이 무침에는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맛을 살려볼 참입니다. 우리 친정에서 클 때 아버지가 이래 잡아다가 이래 해주면 우리가 해가지고 먹었어요. 에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여해 주셨대요. 그리고 또 클 적엔 또 엄하게 컸어요. 우리. 귀한 딸에게 먹이려고 논바닥을 뒤지며 우렁이를 잡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우렁이 무침이 그때 그 맛이 날까요?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을 구워낸 약초 오리백숙이 완성됐습니다. 마음이 더해져 더 진한 맛이 나겠죠. 오늘 캐온 더덕으로 양념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 더운 여름에도 기꺼이 석쇠 앞에 앉습니다. 먹는 거 나 시켜야지. 먹어봐. 더덕구이는
이렇게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울 때 먹어야 제일 맛있죠. 이거 오늘 이열치열이 따로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음식은 역시 함께 나누어야 맛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주호 씨가 마을 어른들을 부모님 삼아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게 우리네 밥사입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무더운 여름 잘 나시라고 맛있게 드셔서 고맙죠. 올여름 거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멈추어선 곳마다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는 것이 사냐초입니다. 그 끈질긴 생명 앞에 오늘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천은 자생하는 약초도 많지만 재배 약초도 참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 쌈채소로 인기 있는 당귀도 그렇다죠. 요거는 참당귀, 이건 잎당귀. 잎당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잎은 쌈채소로 쓰고요. 뿌리는 이제 그 약재로 쓰죠, 한약재. 잎이 부드러워 쌈으로 주로 먹는 잎당귀와 달리 참당귀는 잎이 더 크고 거칩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이 참당귀입니다. 윤복기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당귀를 재배하다 30년 전 이곳 제천에서 당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년째 된 거. 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뭐 중상인들 상인들 사러 올 때만 기다리다 보니까 뭐 답답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천에는 그 이제 그 당시 그 양양시장이 전국에서 4번째로 컸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여긴 가깝거리니까 이제 이쪽으로 알아보다가 이사를 나오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윤 선생님 계신 데입니까? 윤 선생님. 어느 분이 윤 선생님? 아 예.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제 일로 가라고 해서. 예. 이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어유. 여기 이제 이게 뿌리. 예. 그다음에 대도 씁니까? 예, 대. 이 대. 예. 이건 뭐 했어요? 대는 이제 효소도 만들고요. 또 이제 그 수육할 때 이 대만 넣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모조모 쓸모가 많은 게 당귀로군요. 한약재로 주로 쓰이는 당귀 뿌리지만 제천에서는 밥상의 재료로 더 자주 사용합니다. 사냐초가 그렇습니다. 약으로 쓰면 약초, 음식으로 쓰면 식재료, 구분이 없는 것이죠. 당귀는 수육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당귀만 넣는데도 뭔가 가미한 맛이 나요. 그리고 간도 살짝 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귀 그 생절이를 해서 당귀잎 생절이를 해서 같이 싸 먹으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음식 궁합이. 당귀 뿌리와 줄기를 넣고 삶은 수육입니다. 당귀의 향이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당귀의 약효까지 스며 있으니 일석이조로군요.
당귀 잎으로 쌈 많이 싸드시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데친 당귀 잎을 썰어 들기름으로 살짝 무칩니다. 그대로 쌀과 섞어 안치면 이것이 당귀밥이 됩니다. 향이랑 듣기랍니다. 지는 밥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방법은 간단해도 당귀 특유의 향이 특별한 밥상을 만들어준다는군요. 당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여름 빈혈에 특히 좋답니다. 나무 뜯으러 갔다가 있으면 캐가지고서는 와서 그냥 나물 무쳐도 먹고 그랬죠. 굳이 약으로 챙겨 먹지 않아도 약성이 있는 사냐초들을 수시로 밥상에 올리니 여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몇 년 됐죠? 집안인데요. 한 40년. 40년이요? 시집와 40년을 이웃해 살았으니 이젠 가족입니다. 난 키 크다고 사람들 다 구경하러 댕겼어. 나. 맞아. 키 크다고 멋대가리 없다 그랬었어. 멋대가리 뭐. 그 긴 세월 동안 음식도 추억도 함께 쌓아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여기 돼지고기도 있고 그러네요. 네. 밥 냄새가 퍼지니 허기가 져서 부엌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게 당귀입니까? 이건 아니. 그거 이 당귀 튀김 튀김 당귀. 하하 이거 참 빨리 먹고 싶어지네요. 욕 먹게 하는 게? 아니요. 밥 한 그릇 퍼주랄까 이 시가? 당귀밥. 네. 뚜껑 좀 열어줘. 우와. 이야, 아주 멋지네요. 이 냄새가 아주 착 올라오는 게 다르네 느낌이. 너무 많이 주나? 요즘 밥들 많이 안 먹잖아요. 야, 밥 냄새가 향긋합니다. 배고픈 시절 저녁이면 골목에 퍼지던 그 냄새를 닮았습니다. 돼지고기 좀 썰어주세요. 예. 요 튀김도 좀 그렇고 나물. 나물. 이거 제가 먹어봐야지. 선생님, 제가 밥 가져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갓 기운 밥 때문에 허둥지둥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서 오세요. 뭐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해놓으셔서 일로 오시고. 이렇게 여기 같이 이렇게 해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맞습니다. 간이 뭐 찍어 먹는 게 없나 그랬더니 이렇게 먹는 것만요.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이렇게 싸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저가 집에서 해 먹어. 당귀밥을 먹으면 꼭 맹물 한 컵을 마셔야 한답니다. 이 밥 먹고 이 물을 먹으니까 입안이 시원하고 은단이라고 은단은 무겁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기운이 아주 입안에 확 그리고 퍼지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살짝 감돌아요. 입안에서. 개원하잖아. 맑은 강에 발 담그고 흰 모래에 눈이 심신은 고요히 잠겨들어 무아지경일세. 귓가에는 오직 바람소리 물결소리, 번잡한 인간 속세의 일은 들리지 않는다네. 제천에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충주부터 연결된 청풍호인데요. 충주호가 정식 명칭이지만 제천 사람들은 청풍호라 부릅니다. 이 호수가 생기면서 청풍면 일부 지역이 수몰됐기 때문이죠. 여기 저 밑으로는 저 집이었었고요. 요 앞으로는 다 저기 그 논이었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광산이었었고. 선생님 댁은 어디쯤? 저 밑에 첫 출발지인데요. 청풍호는 1985년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이곳의 수몰민들은 청풍호가 생기면서 나고 자란 고향을 잃었습니다. 강준씨 역시 집이 수몰됐지만 수몰민을 대상으로 나온 허가권으로 어부가 됐습니다. 요거는 메기. 요 장어. 이게 자연산 장어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랜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좋아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솜방맹이래 묻혀가지고 석유하고 해가지고 강에 나가서 그 뜸에 이래 고기 잡으러 나가요. 그러면 옛날에도 고기도 많이 잡고 그 물이 진짜 깨끗했었죠. 옛날엔 그 강물이 우리가 먹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입니다. 아, 고기 잡아왔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어디. 아이고, 숨었어. 아유, 깜짝이야. 그래도 강준 씨에겐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과 함께 그때 먹었던 음식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름이면 남자들은 그물을 등에 지고 강가에 나가 잉어를 잡았습니다. 여자들은 그걸 푹푹 고아 보양식을 만들었다죠. 선후배예요. 예. 학교 어디 학교? 청풍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내가 언니인데 싸가지 없이 맨날 야 그래. 문제가 마을은 사라졌어도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언니야, 우리가 이거 갖고 왔어. 빨리 가자 빨리. 아이고. 이제 언니라 낼게. 닭을 금방 잡았어. 잉어를 푹 달인 물에 닭을 넣고 이들만의 용봉탕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기에도 꼭 들어가는 것이 황기를 비롯한 각종 약초로군요. 한기는 참 참기를 내주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몸에 먹는데 이상이 없고 마늘, 밤 이런 거는 이제 열을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용봉탕은 그렇게 끓여야 약이 돼요. 이 더위에 가마솥 앞을 지키기란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현 씨가 두말 없이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배가요 하늘이 하늘 어떻게 하질 못했어. 어디 말을 붙이고. 지금은요? 지금 이제 같이 늙고 간 게 어쩔 수 없죠. 같이 늙어가도 선배는 선배겠죠. 말은 그렇게 해도 오늘 제일 애쓰는 것은 막내 보현 씨입니다. 이거 앨범 나온 건데 이거 좀 봐봐. 그렇지, 보면은 옛날 생각하고 어디 한번 봐봐. 우리 100주년 때 우리 귀민머리가 하얀 종선 씨가 단발머리 시절에 자신을 찾아 앨범을 뒤집니다. 80년대 거구나. 국밥도 팔고 막 이랬잖아. 국밥 장사도 있고 그치? 우리가 여기 14살인데 여기는 정용순이, 정선원이, 각상분이 있고 여기 각상분이. 특히 종선 씨는 같은 학교 선배와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의 신우이와는 같은 반 동무였다죠. 우리 신우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신우. 군인 가기 전에 나를 찍어놓고 가서 군인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죠. 결혼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래 찍어놓고 너 딴 데로 시집 가면 안 돼 이러면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전에는 군인을 34개월이나 있다 왔거든요. 흑백 사진 속에 단발머리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마을이 잠기고 동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막내 보현 씨가 선배들을 위해 요리에 나섰군요. 역시 각종 약초들을 다리는 것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약초 때린 거요. 약초가 흔한 제천이다 보니 이것저것 요리에 약초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죠. 잘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불러갖고서 뭐 먹으라고 주고 뭐 아주 뭐 뭐든지 했다 하면 이거예요. 잘해요. 약초 달인 물로 양념을 만들어 장어 요리를 할 참입니다. 보양의 으뜸인 장어에 약초까지 들어가니 이거면 올여름 거뜬하겠습니다. 옛날 저 어르신들 뭐 빠가사리 뭐 거름치 매기 줄여 먹는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손님들이 여기 우리 저 형수들이나 형들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대인기예요, 청평에서는. 마을이 사라지면서 잊혀졌던 음식을 맛의 기억을 더듬어 되살려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소년 소녀들이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던 말이죠. 제천에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연한 걸로 따시면 돼요. 연한 걸로. 사냐초들로 만든 음식을 연구 중이라는 일초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며 약초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은 약성을 갖고 있는 사냐초들을 공부하는 중이시랍니다. 하얀 진액이 사람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필요한 세월에 이런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써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이 모든 신경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이 돼서 좋은 식품들입니다. 스님을 따라가다 보면 천지가 먹을 것들입니다. 이게 돌나무고 막혀. 어디? 아, 맞네. 이런 건 습한 곳에 있나 봐요. 여기 많이 있네. 돌나물들은 수박보다도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새콤한 맛이 식욕을 돋워주니 여름철 반찬으로는 좋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그냥 사방을 둘러보면 다 이런 무슨 약초 같은 게 솟아나고 이름 모를 풀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 이제 풀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산의 푸른잎이라든지 이 땅에 뭐 푸르다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요게 새비름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땅에서 자생을 하면서 씨가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저 혼자 크는 건데. 새비름. 예, 걸음. 이건 뭡니까? 이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참비름이라 그러거든요. 새비름, 참비름. 얘는 참비름, 얘는 새비름. 많이들 따세요. 그 호박전 해 먹고 싶네요, 정말. 호박전 해드려야죠. 요게 이제 말씀드린 쇠똥이라고 하는 건데. 새똥. 완전 야생인들 먹으면 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긴장을 풀어주고 네. 하면서
저녁에 먹고 자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저는 이걸 저 토끼나 먹는 줄 알았지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먹습니까? 산에서 토끼가 먹는 노루가 먹는 사슴이 먹는 풀들을 또 사람이 먹으면 더불어 좋다 그러죠. 이름도 모르고 지나친 풀들이 알고 보니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스님의 장독대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 색이 좀 특별합니다. 여느 고추장보다 검은 빛이 많이 도는 것 같죠? 일반 고추장은 빨간데 이거는 거뭇한 거는 식전대보탕이라는 약재가 검어가지고 이제 빛을 받아서 검어진 거예요. 몇 년 정도 뭐? 35년 됐어요. 35년? 네. 먹는 것과 약은 하나로 통한다. 약식 동원의 이치가 스님의 장독에서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잘게 잘라가지고. 사냐초들은 별다른 양념 없이 자기 편안하게. 생절이 무침을 하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군요. 데치지 않은 풋나물은 그냥 위아래로 섞어만 줘야 돼. 이거를 주물르게 되면 여기서 풋내가 나요. 풋내가 나서 맛도 향도 없이 못 먹어 이거를. 무쳐 먹으면 맛있겠다. 괜찮네. 맛있어요, 선생님. 맛있죠? 네. 먹을 만하죠? 그 결과적으로는 풀 따로, 식품 따로가 없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이거 풀로만 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반찬이 될 줄 몰랐네요. 역시 세상은 그냥 지나칠 것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스님의 얼굴이 사뭇 진지합니다. 음식에도 만드는 이의 마음이 스민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입니다. 후딱 만들어 얼른 먹는 요즘 우리 밥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수에서 나오는 수분을 호박잎도 먹고 하면서 이 수분 조정이 돼요. 일단 이제 들깨가루 풀어서 들깨가루 전분도 먹고 지방 섭취도 하고 여름 보양식이에요. 호박잎을 반죽 사이에 깔면 반죽이 서로 붙지 않는다니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 여름 사찰에서는 무엇으로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할까요? 스님께 물으니 제일 먼저 찬 음식을 피하라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몸속이 용광로마냥 펄펄 끓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어도 이게 발효가 돼서 배설이 될 수 있는 건데 펄펄 끓는 속에다가 덥다고 막 찬 걸 집어넣어요. 팍 꺼져버려. 그게 오랫동안 10년, 20년 지속이 되면서 내행증이라는 게 생기면은 위장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위장 장애로 인해서 이제 변비니 온갖 병들이 오거든요. 자꾸 시원한 것만 찾다 보니 더운 것을 더 못 견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름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의 뜻이 깊습니다. 아유 나물 냄새, 이 장아찌 냄새 이렇게 나네요. 네. 아이고 못 보던 향기로운 냄새 나죠? 네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요. 요거는 오가피. 오가피, 오가피고 이거는 그리고 뭡니까? 아까 저 말씀드린 그 쇠비름. 새비름. 쇠비름은 이제 녹즙도 내잡수고 겉절이도 해먹고. 또 뜯어 먹어야 맛이 나는데. 네. 옛날 어머니들이 하던 음식 그대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기 전에 네. 먹으려는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억지로 먹고 먹으라니까 먹고 먹으려는 마음은 준비를 안 하고 먹기 때문에 네. 영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 마음 먼저 이렇게 만드신 분들, 이 자연이 숙성돼서 이렇게 상해까지 올라오는 자연에 대한 감사, 또 그 외에 이제 그 선조들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의미. 산과 들에 뿌리를 내리고 자연의 기운을 한껏 품은 사냐초들. 그 힘찬 기운을 밥상 위에 그대로 올린 것이 바로 제천의 맛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제천의 밥상을 만나고 보니 이 주변 풀들이 다 예사롭지 않게 보이네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고, 또 우리 몸을 이롭게 했던 이 사냐초들, 그리고 그 사냐초를 이용을 해서 지친 몸을 보호했던 우리네 밥상이 오늘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걸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거 뚜껑을 왜 놨어요, 이렇게? 여보 사랑해. 이건 나처럼 향기 없는 꽃이에요. 예, 향기 없으면. 덕후!